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7일 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국 선물 지금 그냥 무난합니다. 엄청 크게 큰 상승은 아니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울 수는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었고, 근데 이제 미국이 금요일 날 시장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장을 여는 거에서 뭐 발을 맞춘 건지 러시아랑 이제 중동 지역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선물을 봤을 때 아직 그거를 막 크게 반응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은 미증시가 2% 가까이 좀 좋게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 그게 오늘까지 좀 유지를 해줄지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뭐 애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좋은 모습이었고, 금요일 날 그게 있었죠. 비농업 고용이 이제 시장에서 발표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은 살짝 높이는 그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일단 미국 대선이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잘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뭐 미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화요일 내일 일단은 신규 상장 코칩이라는 종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 온라인 신제품 공개를 하는데 일단은 아이패드 모델로 좀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패드에서 뭐 모델 나누죠. 그래가지고 아이패드 모델에 대해서 공개 예정.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그냥 신제품 아이패드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좀 새롭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 않나. 대신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애플 아이템에 대해서 AI가 좀 삽입 여부가 나오는지 AI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좀 포인트로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현대 마린 솔루션 얘가 상장을 하는데 얘는 상장하면은 조금 벅찰 가능성이 좀 높죠.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선 관련 주들은 좀 같이 묶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9일 목요일은 대통령 취임 2주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좀 발표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오전 10시인데 이제 이런 곳에서 뭐 좀 정책 관련해서 언급 나오나, 이번에 이제 밸류업 같은 경우는 좀 강제성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 다음에 5월 13일 이제 미국 전력망 관련해가지고 좀 발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전력망 뭐 개혁시키는 거, 그거 이제 뭐 발표가 좀 나오나,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부터 해서 15일,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해가지고 또 휴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석가탄신일 휴장이고, 5월 MSCI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16일은 HLB FDA 신약 승인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진짜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어필하는 부분은 거의 승인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갖고 있기는 한데 과연 좀 신약이 나올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행사 있고 ASCO 초록 공개일, 그 다음에 22일 엔비디아 이게 일자가 바뀌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한중일 정상회의는 좀 시진핑이 오거나 뭐 그 자리에 좀 모이거나 하면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시진핑이 아니라 이제 총리급으로 좀 떨어졌죠. 리창 총리.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애플 WWDC 개최. 근데 이제 여기 아이패드에서 AI에 대해서 좀 어필이 나온다면은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일단은 금요일날 좋기는 했는데 유지시키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장 열리는 거에 맞춰서 이스라엘 국방 주말 동안 이제 좀 휴전 얘기도 계속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하마스 제한 거부. 그래가지고 라파 작전 불가피하다. 라파 작전 즉 결국 침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라파 민간인 대피 시작. 이스라엘군 공격 앞두고 라파 민간인 대피 시작.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전술핵 무기 사용, 물론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이긴 한데 그냥 공포감을 좀 형성을 할 수 있죠. 사용에 대해서 모의 훈련 계획 최초 발표. 거기다 이제 최초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좀 해치 애들을 좀 부각을 시킬지, 뭐 사실상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겠죠. 대피 시작을 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뭐 휴전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타격을 한다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석유주들 금요일 날 해가지고 좀 그 테러 그걸로 갖다 이제 좀 움직이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지는지. 그래서 일단은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요런 애들이 이제 금요일날 조금 움직였었죠. 해가지고 한국석유가 이제 낮은 자리에서 뭐 20% 한번 좀 슈팅을 만들어 줬는데, 이런 뉴스는 조금 생각을 해 둘 것 같습니다. 뒤에 타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유가 급등하거나 그런 것까지 좀 같이 묶어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다고 해서 유가가 막 급등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가가 급등 안 하더라도 그냥 일단 반짝해요. 지금 유가가 한 78, 79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유가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였었죠. 얘네들이, 석유주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라크 무장단체, 이스라엘 수도 공격, 이런 키워드 임팩트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유가 원자재 급등을 할 거라는 그런 뭐 공포감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상 유가가 안 움직여도 저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얘네들은 세력들이 알아서 엮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좀 안 좋거나 하면은 해지 성향도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중에 뉴스들이 몇 개 있는데, 불붙은 자율주행 경쟁, 현대차 그룹에서도 테슬라 보란 듯이 1.3조 투자 승부수,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은 사실상 최근에 모바일 어플, 라이콤, 그 다음에 모트렉스, 라닉스, 사트는 좀 묘하거든요. 거래대금 확 줄어가지고, 애초에 여기가 이제 주도 테마를 하면서 막 대금을 휩쓸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장중에 이제 매매하기 쉽지는 않고, 이것도 투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3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상징성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차트는 좀 무난하게 거래대금 좀 줄으면서 정고점, 5일선, 세일점, 여기서 뭐 이슈 따라서 뭐 아침에 갭이 뜰지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달에 AI 큰 계획 예고한 애플, 요 뉴스 때문에 이제 폴라리스 시리즈가 또 좋게 상승을 했었죠. 오픈 AI 통해 가지고. 그리고 OLED 아이패드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출시인데, 여기에 AI가 좀 삽입이 돼 있을지. AI 지각생 애플, 반격 카드는 AI. 그래서 애플이 원래 애플카 그 키워드로 갖다 이제 좀 부각을 시켰었는데, 결국 애플카 사업을 좀 무산시키는, 멈추는 그 뉴스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뒤에 결국 걔네들이 그 정도 큰 미래 먹거리 타겟팅을 하고 있다가 취소를 했다는 건 다른 먹거리를 좀 또 다시 타겟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뭐 어차피 애플에서 AI 관련해서 좀 큰 게 발표하겠다 얘기도 있었고, 뭐 요번에 자사주 매입도 있고, 애플 시세 준 것 때문에 지금 BH가 이제 금요일 날 부품주 엮어가지고 거래대금 좀 많이 붙이기는 했어요. 이거 애플 주가랑 조금 연동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수급주 보시는 분들은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AI에 대해서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삼성이 결국 핸드폰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요거를 좀 넣기도 먼저 선수를 치기는 했는데, 결국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템 플랫폼이 워낙 좋잖아요. 삼성보다 점유율도 훨씬 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용 안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오픈 AI 통해 가지고 논의 재개, 그런 키워드가 조금 어떻게 부각되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 뭐 좀 나올지는 확실히 한 건 없지만, 그래도 AI 기대감은 있지 않나. 여기서 안 나오면은 WWDC, 여기서 이제 발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오픈 AI 통해 가지고 최근에 논의 재개, 그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AI 관련 주들, 폴라리스 시리즈, 그 다음에 SP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좀 번외로 움직이긴 하는데, AI 관련 주들은 어차피 하반기에도 계속 꿈틀꿈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개별주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꿈의 상온 초전도체 찾는 연구시설 본격 가동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 주는 저번 주 금요일에 얘네가 별거 없이 그냥 일단 좀 상한가 막 보내고 한번 슈팅을 좀 만들어 주기는 했거든요. 아센디오랑 다보링크가. 그리고 CCS, 뭐 신성 델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이 키워드랑 같이 엮어주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약 역사상 최대 규모 생산 투자 이루어진다.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기는 한데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지금 비만 치료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위고비 같은 경우 지금 뭐 투자를 하겠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은 것도 있겠죠. 비만 치료제 지금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쭉쭉 주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제약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좀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CEO가. 그래가지고 생산 용량 좀 늘리고 있는데 시장에 이제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비만 치료제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이제 좀 살이 한번 쪄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 살 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냥 막연히 운동만으로 뺀다고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식이요법 이제 식습관 조절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애초에 안 먹으면 빠지긴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쟤네 주가 원동력이 그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계속 좀 공급에 대해서 초과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량을 좀 새로운 시설 추가해가지고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그거는 그 자신이 생각했을 때, CEO가 생각했을 때, 제약 역사에서 좀 가장 큰 지출,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뭐 직접적으로 엮이고 그건 아니에요. 뭐 덴마크 공장 더 짓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일단 시장에서 혹시나 그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뭐 CMO, CDMO 관련 주들, ST팜,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을 좀 주가를 엮어주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T팜은 최근에 기간이 좀 수급이 꾸준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구간 10만 원 구간 넘어주는지 그리고 바이넥스는 미중 바이오 그 첨생법 그거 따라서도 좀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CMO, CDMO 엮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얘네들이지 않나. 자, 그래서 그거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혹은 이게 결국 그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 해서 비만 치료제는 일단은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하나가 뭐가 있었죠? 가지고 D&D 파마 요것도 이제 비만 치료제고 동운 아나텍도 있고 뭐 펩트론 이런 것도 지금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밑에서 슬쩍슬쩍 또 올라오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는 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지지 저항 있던 구간을 또 3만 원 슬쩍 좀 올라 태우는 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엮어서 움직여 주는지 저 뉴스에 대해서 반응하나. 자, 그리고 미중 갈등도 뭐 뒤에 대선 이런 걸 통해서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는 지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또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그런 뉴스들이 좀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 금리 인하가 원래 6월 생각해가지고 상반기 좋고 하반기는 이제 좀 눈치를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리 인하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미국 대선이 있어. 물론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 미국 정부랑 연준이랑은 이제 독립 기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겉으로는 아니어도 항상 아시잖아요. 정치라는 게 뒤에서 이제 얘기 오고 가고 뭐 줄 거 주고 받고 받을 거 받고 공식적으로는 독립기관이다 할지언정 뒤에서 받는 게 많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를 뭐 내년까지 가가지고 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갑자기 뭐 유가 급등하거나 인플레 변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 와중에 요번에 이제 비농업 고용 그것도 있고 해서 뭐 한 7월이든 뭐 하반기 중에는 금리나 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대선 앞두고 지수도 한번 좀 돌려줄 법하고. 자, 그래서 HLB 부터 해가지고 일단 눈앞에 있는 건 HLB긴 한데 이거 외에도 각자 바이오 애들은 좀 그 재료 갖고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최근에 또 안 밀리면서 돌리긴 하죠. 삼천당 제약도 10만 원이라는 좋은 자리 찍고 지금 순식간에 또 쭉쭉쭉 또 돌리는 모습 신고가 정고점을 이제 좀 버티면서 올라오고 있고 HLB는 목금 이렇게 해서 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뒤에 제로가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뭐 한번 투매를 만들고서 좀 땡겨 올릴지 아니면은 여기서 또 다시 천천히 올라갈지
그래서 HLB도 그렇고 바이오 애들 움직임은 결국 지수랑 연동되는 것도 있고 금리나 그 기대감에도 엮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SCO 다음 달, 이번 달 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는 여기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바이오 애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삼성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에이스 400명 투입 역대급 승부수. 그래서 내용이 어딘가 해가지고 처음엔 저는 좀 제목 보고서 CXL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내용이 결국 HBM이에요. HBM 삼성 엔비디아 전담 400명 투입. 근데 사실상 아무리 투자를 해도 삼성이랑 이제 해가지고 저기 HBM은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그걸 뺏기는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치킨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그 격차가 좀 있죠.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1인데 그 1등, 2등 해가지고 이게 조금만 하면은 좁혀질 것 같아. 이 느낌이 아니라 거리가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일단은 삼성에서도 그래도 HBM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있고 HBM 금손인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칩 수요가 뭐 올해 식을까요? 조금은 더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 주도권 좀 질 수 있다라는 판단. 엔비디아를 결국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뭐가 됐든 반도체 시장의 가장 핵심이었고 올해 1분기를 견인해준 이유도 있는데 그 1분기 만에 끝날,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AI 학습 같은 게. 그래가지고 좀 길게 보고서 HBM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HBM4 개발팀에 이제 뭐 배속을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연말까지, 지금 HBM4를 연말까지 개발 완료 목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납품,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삼성이 이걸 투자를 해서 하이닉스를 좀 따라잡고 넘길 수 있을지 솔직하게 좀 쉽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술력이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는 분명히 격차가 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 관련 섹터는 결국 삼전 하이닉스 요 애들이랑 같이 키워드 그래서 이게 HBM 키워드다 보니까 원래 HBM은 하이닉스 통해 가지고 하이닉스 향인 한미반도체 이수페타 HPSP 주성 요런 애들 좀 보면 되거든요. YC캠은 최근에 유리기판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얘도 HBM 껴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QRT도 밑에서 꾸말꾸말 올라오고 오픈 엣지까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저 키워드랑 좀 묶어주나 HBM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리기판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번외예요. 따로 이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좀 개별주이기는 한데 우선적으로는 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에코에너지, 폴라리스 그런 애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해치테마랑 화장품, 보복 소비는 좀 실적 기반으로 좀 턴을 시킨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변압이랑 전선은 지금 이제 조금 힘이 빠질까 싶은데 얘네는 완벽하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계속 보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음봉을 하더라도 한 번 튈 때 또 21선 주변 와가지고 또 순식간에 또 쭉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좀 갖고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삼화전기는 특히 안 무너지죠. 엄청 강해요. 신고가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얘는 데이 아니면 매매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런 차트가 이제 한번 확 하고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변압이랑 전선 쪽 대원전선도 이렇게 해서 신고가 완벽하게 신고가는 아닌데 그래도 꽤나 높은 자리에서 잘 버팁니다. 꾸역꾸역. 그래서 신고가를 한번 좀 트라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리즈들 일단은 눈에 두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일단 AI 키워드를 조금은 또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애플에서 이제 공개가 나올지 그리고 공개를 한다면은 과연 자신들이 그냥 개발한 그런 시스템을 넣을지 아니면은 있는 기업 뭐 구글 제미나이 그런 걸 가져오던가 아니면 오픈 AI 최근에 뭐 논의 제기에 있었는데 GPT를 끌고 오던가 그런 식으로 부각이 되는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변압, 전선 그리고서 온디바이스 그리고 바이오랑 2차 전지는 그냥 번외로 지수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각자 재료 있으면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반도체는 HBM 키워드부터 해서 뭐 나머지 어차피 올해는 이쪽은 이거 계속 보시면 됩니다. 유리기판 보고 뉴로모픽 AGI 키워드 이거는 좀 세력 테마 그런 재료성으로 보고 CXL 키워드, HBM 키워드 계속 보시면 돼요. 어차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AI 때문이죠. AI 학습시키는데 데이터 센터 늘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쭉 분산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학습들, 아예 전력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CXL, HBM 뭐 다 같이 묶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를 좀 볼 것 같네요. 그 외에 혹시 모르니까 이런 했지 애들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는 각자 뉴스 붙이는 거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일 연휴가 어떻게 보면 좀 짧고도 길었네요. 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아파가지고 좀 잘 힘들었었는데 금요일부터 나머지 분들 다들 푹 쉬셨길 바라면서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